권성진 나폴리 마피아 앤드 나무위키 1. 개요. 대한민국의 양식파인 다이닝 요리사.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1에 출연하면서 생긴 나폴리 마피아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다. 2. 생애. 원래는 간호사를 꿈꾸었으나 수능 성적이 9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뭐 먹고 살지 고민하다 문득 요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고든 램지의 영상을 찾아보게 되면서 고든 램지의 열정과 요리의 완벽함에 대한 추구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요리,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요리에 본격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호텔 조리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 있는 알마국제요리학교의 LMA에서 3개월 단기 코스 유학을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루비아노 루바노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레칼란드레러 CALANDR이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이스키아 섬의 이스키아 CISCHIA에 있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단위 메이슨 단위 MAI 선에서 근무했다. 이탈리아에서 총 1년 반 동안 거주했다.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연남동, 청담동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1년 연남동에 비아 톨레도 파스타바를 오픈하였으며 2023년에 현재 위치인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이탈리아어로 비아바이어는 길을 뜻하며 바이어, 털리도비아 톨레도는 나폴리의 가장 큰 번화가이자 동네 이름이라고 한다. 위키피디아 비아 톨레도 문서.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리소토 광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탈리아 요리 문화, 특히 나폴리를 메인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 문화에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운영했던 카페 비아 톨레도 에스프레소 바는 카페 아메리카노를 메뉴판에서 아예 농커피로 분류하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을 정도이다. 첫 번째 20인통과 미션에서도 옛날 나폴리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검은 쓰레기, 봉투 모양을 본뜬 요리를 선보였으며 인생 요리 미션에서도 개국지 육수를 이탈리아 커피 문화의 대표라고 불리는 커피 기구인 모카포트에 서빙했다. 현재 운영하는 레스토랑 역시 이탈리아 남부 문화가 컨셉이며 이탈리아 남부 문화를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3. 활동. 중략.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전성기가 왔다. 1라운드 흑수저 결정전. 나폴리를 표현한 생면 파스타와 3가지 감자 피레를 만들었었다. 맛은 있었지만 데코레이션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꽃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안성재가 보류하였고 결국 생존하게 된다. 2라운드 1 vs 1 흑백대전. 파브리와 붙게 되었다. 주재료로 홍어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으나 홍어 그린 리소토로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3라운드 흑백팀전 재료의 방. 불꽃남자팀에 배정되어 리소토 위드 중화풍의 문어구이와 도미를 만들었다. 숙련된 양식 요리사 기준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20분 만에 리소토 100인분을 그것도 한국 달립종 쌀로 장립종의 식감까지 재현하면서 쳐내는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같이 팀이 된 윤남노 셰프마저 처음에 20분 만에 해낸다던 그를 믿지 않았을 정도. 하지만 백종원, 안성재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덴테 식감을 낯설어한 나머지 심사위원단의 평가 때문에 최연석 팀에게 패배하여 패자부활전으로 가게 된다. 패자부활전 마이너스 재료의 방 편의점. 다른 참가자들이 자극적인 재료로 음식을 만들 것이기에 자신은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야겠다는 발상하에 밤 티라미수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고 압도적 1등으로 생존하게 된다. 해당 미션에서 스스로를 편의점 죽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하더니 티라미수에 들어갈 밤크림을 냉동고에 냉각시키는 동안 냉동고 앞에서 기다리는 중 초콜릿을 까먹는 모습으로 인해 여유로운 기인 같은 이미지가 붙었으나 본인의 해명으로는 그냥 간식으로만 먹은 건 아니고 초콜릿을 갈아 토핑해야 했기에 초콜릿이 잘 얼었는지 텍스처 점검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 경연으로 나폴리 마피아의 명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갔고 화제성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특히 밤 티라미수는
마피아의 대표 메뉴를 넘어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편의점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후기까지 좋아 넷플릭스와 CU의 공식 레시피가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편의점 제품화가 되었을 정도. 4라운드 흑백 혼합 팀전 마이너스 레스토랑 미션. 에드워드 리팀에 배정되어 이영숙, 급식 대가와 함께 매출 149만 8,100원으로 3등을 하였지만 심사위원 종합평가에서 생존하였다. 5라운드 세미파이널 1차 마이너스 인생을 요리하라. 할머니의 개국지 파스타를 만들어 백종원 92점, 안성재 90점, 총 182점으로 1등하여 6살 파이널 진출하게 된다. 6라운드 파이널 마이너스 이름을 건 요리. 파이널 대결에서 흑백 혼합 팀전에서 같은 팀을 했던 에드워드 리와 대결. 양의 심장과 야생 버섯을 곁들인 피스타치오 양갈비를 만들어 안성재에게 최근 먹어본 양고기 요리 중 단연 최고의 맛이라는 극찬과 따봉을 받으며 에드워드 리를 제치고 최종 우승하게 된다. 매 라운드마다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최종 우승하게 되었다. 1라운드 때는 아이디어와 맛을 모두 잡은 요리를 냈으나 요리 위에 올린 식용 꽃잎 때문에 보류 후 합격했고 2라운드 때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식재료인 홍어가 나왔다. 3라운드 때는 상술했듯 20분 만에 리소토 100인분을 식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며 백종원이 현지에서 먹은 리조또보다 더 맛있다는 극찬을 했으나 한국 대중들이 익숙치 않은 알덴테의 식감 때문에 초인적인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일반인 심사단 투표차로 패자부활전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패자부활전 마이너스 재료의 방 편의점 1등, 세미파이널 1차 마이너스 인생을 요리하라. 1등, 파이널 마이너스 이름을 건 요리. 첫 요리의 만장일치 승리로 꾸준히 요리 실력을 입증하는 활약을 하며 최종 우승이라는 명예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결승전의 두부지옥이 너무나도 피 튀겼고 분량면에서도 단판에 끝난 결승보다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며 결승 직행한 마피아가 꿀 빨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도 위처럼 엄청 고생했고 한 발 한 발이 위기인 외줄타기로 올라갔는데 마지막 때문에 꿀 빨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것에 굉장히 서운한 심정을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자신도 두부 미션을 위해서 구경하면서 정말 경이적인 미션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시청자 입장이라면 그런 감정이 이해도 간다는 평가를 남겼다. 시즌2가 열린다면 세계 최초로 2시즌 연속 참가하겠으며 이번에도 TOP3은 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복면가왕에선 우승할 자신은 있으나 다른 셰프들을 위해 불참 의지를 선보였다. 3.1. 2.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14.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권성준 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콜라보. 흑백 요리사 우승자라는 명성을 진중하게 생각해서인지 콜라보를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본인의 컨셉에 맞게 정성 들여 내놓고 있다. 그래서 롯데리아 메뉴가 정식 메뉴화되는 등 성공 타율도 높은 편이다. 먼저 흑백 요리사 방송 도중 CU 편의점과 콜라보로 연세우유, 생크림빵 밤 티라미수와 딸기 피스타치오 생크림 2종류를 출시했다. 흑백 요리사 경연에서 편의점에 있는 과자와 빵, 인스턴트 음식으로 창작 요리를 만드는 과제가 나왔고 여기에 쓸 재료를 CU가 협찬해 주었다. 권성준 요리사가 연세우유 생크림빵에 크림에 으깬 못밤과 다이제를 섞어서 즉석으로 티라미수를 만들어 백종원과 안성재 두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1등했다. 이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CU에서 급하게 콜라보했으며 넷플릭스 공식 파트너는 CU가 아니라 GS25여서 흑백 요리사를 계기로 출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흑백 요리사라고 광고하지 못한다. 포장지에도 흑백 요리사라고 표기되지 않는다. 출시 후 편의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초기에는 편의점 제품화 맛에서 혹평을 받았는데 나폴리 마피아가 피드백을 접수하고 CU의 건의에 제품 제조법을 바꾸기도 했다. 콜라보 상품에 대한 진중함을 알 수 있는 부분. 이후로도 CU 편의점과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했다. 밤 티라미수 컵, 밤 티라미수 빵, 딸기 피스타치오 컵,
딸기, 피스타치오, 빵, 마폴리, 디아볼라 피자, 스팀 베이글 등 베이커리류는 물론 주 종목인 면 요리의 레시피를 활용해 마폴리 알리오 올리오, 트러플 머쉬룸 누들 간편식도 출시했다. 롯데리아와의 콜라보로 나폴리 마피아 모짜렐라 버거 2종을 출시했다. 이 메뉴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맛은 나폴리 마피아 이름값답게 호평을 받으며 부실하다. 평가되던 롯데리아의 고가 메뉴 라인업을 채워주는데 성공했고 그대로 정식 메뉴화되었다. 프라닭과 함께 출시한 나폴리 투움바는 품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토핑으로 들어가는 요끼를 30톤가량 준비했으나 수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레몬크림 치킨 파스타인 나폴리 파스타도 콜라보 메뉴로 출시한 적 있다. 나폴리 마피아의 별명을 딴 피자, 나폴리 마피자를 피자, 알볼로와의 콜라보 메뉴로 출시했다. 재료로 들어간 유그린의 씁쓸한 맛에서 호불호가 갈려 대중적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한 듯 싶다. 이디야 커피와도 콜라보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젤라또 카페 모카, 헤이즐넛 티라미수 세 종류의 메뉴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이번 신메뉴가 역대 이디야 커피 가을 시즌 음료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할 경우 나폴리 마피아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비아 톨레도의 식사권을 증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기타. 영어와 약간의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다. 모국어인 한국어까지 포함하면 세계 국어를 한다. 롤모델은 고든 램지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근무했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니노 디 코스탄조 셰프라고 한다. 유튜브로 하루에 8시간씩 고든 램지의 영상을 보며 요리사의 꿈을 키우며 영어 공부를 했고 고든 램지와는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요리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미슐랭 2스타를 갖고 있는 식당의 니노 디 코스탄조 셰프라고 한다. 이태리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또한 이 인물을 만난 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카페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크게 실패를 맛봐서인지 카페 영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김풍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한 3번 정도 심사숙고하시고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냥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언급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현재 키우는 고양이들 알아 말이 여름을 소개했는데 모두 유기묘 출신이다. 팔에 있는 문신 중에는 자신이 예전에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 그림도 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인생은 요리와 고양이뿐이라고 밝혔다. 재료의 방 편의점에서 만든 밤 티라미수로 CU와 협업했다. 결승전화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 인터뷰석에서 살짝 스포성 발언을 한 것과 함께 세미파이널과 파이널에서 에드워드 리와 강승원 트리플 스타를 향해 한 트래시 토크에 대한 비난하는 반응이 있었고 결국 SNS를 통해 7개월 동안 우승 소식을 어렵게 숨기다 막판에 저도 모르게 들떴다. 트래시 토크에 대해서는 위축되거나 쫄지 않기 위해서 더욱 허세를 부렸던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를 하였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리는 인스타그램 댓글로 너는 우승자의 자격이 있으며 자신감을 잃지 마라. 이건 경쟁이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 축하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흑백 요리사 초중반에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미션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 팀전에서 리조또를 만들 때도 불안해하는 팀원들에게 자신 있다며 믿으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편의점 미션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기도 했다. 세미파이널을 관람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요리를 하면서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다라면서 한결같은 자신감을 보였고 실력으로 증명해냈다. 그 자신감만큼 자기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편으로 보이는데 요리를 시작했을 때 매일 하루에 810시간씩 음식을 공부하고 연습했었다고 하며 요리를 배우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는지 이탈리아어와 영어 모두 매우 능숙하게 구사한다. 본인 말로는 이탈리아에 살았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잘 못한다고 하지만 원어민 상대로 간단한 대화는 현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자신의 장기인 만테카레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완근이 발달돼 있어야 한다며 지금도 요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이후로 식당 예약이 폭주했지만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더욱 줄이고 소수의 예약제를 유지하고 있어 반응이 좋다. 백종원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인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고 그걸 만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예약권 안표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되파리가 제보되자 예약 취소 및 차단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수십 배 훨씬 더 비싼 안표를 사서 식사를 하면 역으로 기대치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라는 반응이 많다. 신들린 리소토 조리 과정 때문에 만테카레 유화의 상징이 되어가는 중인지라 냉장고를 부탁해 이에 출연한 윤남노 셰프가 만테카레 좀 그만해라 라는 농담성 발언도 했다. 세미 파이널 미션에서 증조할머니가 해주신 개국지를 이용한 개국지 파스타로 인해 충남 출신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충남 출생인 것은 증조할머니이고 본인은 서울 출생이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충남 출신의 증조할머니가 서울에서 해주신 음식이다. 증조할머니가 키워주셨어서 오해가 생긴 듯하다. 민트초코가 초코냐 아니냐는 질문에 둘 다 아니고 쓰레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인스타 스토리 투표에서 민트초코 호가 우세하자 민트초코를 먹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칫솔을 귀에 꽂은 채로 베스킨라빈스 민트초코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베라 민트초코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코멘트했다. 이름에서부터 나폴리에서 요리를 배운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흑백 요리사 결승에서 이탈리아 서북부의 피에몬테식 양갈비를 내어놓기도 했다. 파인 다이닝이 수익이 별로 안 남지 않냐는 말에 본인 가게는 인건비가 적어서 괜찮다고 답했다. 본인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방송에서 안성재가 나폴리 마피자님이라고 잘못 발음한 것을 계기로 카더가든처럼 별의별 별명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도 마스타, 마살못 등 다양하게 변형해 활용하는 중. 사실 카더가든과 미묘하게 닮아서 더 미화되는 듯. 권성준 셰프 본인도 냉장고를 부탁해 카더가든이 게스트로 나왔을 때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며 카더가든이 4글자 아무 말 별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도 6글자 아무 말 별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 이글스의 20년 팬이며 하나 선수 중에는 구대성을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멘탈이 그렇게 좋았던 거였군. 또한 여담으로 2025 시즌 하나 이글스가 8연승과 동시에 구단 역사상 최초로 선발 8연승을 달성한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박빙의 매치가 이어졌는데 9회 초 김서현의 세이브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던 김서현이 볼넷 2개를 주고 병살로 잘 처리하여 연승을 이어가는 장면을 보고 댓글에 어디까지 채우고 막을 수 있나? 셀프 테스트 중인 서현이 형이면 개추 키읔키읔키읔라는 댓글을 달아 정말 찐팬임을 계속해서 인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진 이후 시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태균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소속 프로축구단 SSC 나폴리의 팬이다. 1995년생 동갑내기인 덱스, 미미미누와 함께 일명 95즈를 결성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흑백 요리사 우승 상금 3억으로 전셋집을 구했다고 밝혔다. 돈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돈을 받자마자 집을 계약했다고. 포더쿠로 침착맨과의 영상에서 포켓몬스터 소드실드를 플레이했었다고 언급했다. 매 시즌 3자릿수 이내에 드는 랭커 출신이었다는 말을 하며 노력치, 개체값, HB252까지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도 딥하게 포켓몬을 해왔던 걸로 보인다. 카페를 개업했을 때 망하는 확률을 일격기에 비유하는 등 계속해서 포켓몬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루주라. 포켓몬스터 그문에 시작했던 세대라 당시엔 얼음 타입 포켓몬이 부족했었는데 그때 루주라로 모코의 망나뇽을 찢어버릴 수 있어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침착맨 방송을 통해 모바일 포켓몬 카드 게임 닉네임이 루주라, 남편임이 누설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건즈 앤 로지즈의 스위트 차일드 오마인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2007년 노원 을지중 전교생이 공인하는 소시팬이라며 소원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태그를 캡션으로 남겼다.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유나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동네에서 유명한 소시팬이었으며 팬카페 활동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닉네임은 수영 남편이었다고 해 유나가 서운해했다. 흑백 요리사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제일 잘생겼던 인물 4명으로 강승원, 원투쓰리, 최연석, 안성재를 꼽았다. 또한 무일푼 차은우 vs 100억 부자 요리하는 도라이 중에서 전자로 환생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21일 일요일에는 일부 슛포러브 제작진들과 알베르토 몬디, 그리고 넥슨 아이콘 매치에 참가했던 이탈리아 축구계의 전설들인 파비오 칸나바로,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 안드레아 피를로,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그의 가게에 방문했다. 원래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인데 슛포러브 측의 섭외를 받고 특별히 이들을 맞이한 것. 여기서 그는 준수한 실력의 이탈리아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칸나바로가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인 토끼 요리도 해봤냐고 물어보자 당연히 해봤다는 답과 함께 식당의 신메뉴로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이탈리아 레전드들도 인정할 정도로 나폴리 마피아의 대접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방송 출연 이후 페이커와 에스파 윈터의 요리 스승으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에 출연하고 있다. 라면 꼰대 프렌즈 송년회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여 침착맨의 위성이 되기 위한 장기 자랑으로 일만도 후렴부를 불렀다가 첫 소절부터 일본도로 들려 갑분싸 및 본인도 빵 터졌다. 이일보온도 오친일? 양식하시는 분 아니에요? 일만도는 영화 어바웃 타임과 팬텀 싱어에서도 나온 유명한 칸촌의 이탈리안 연가이다. 1분 7초부터 후렴부 나중에 이 노래를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진지하게 부르며 가창력을 뽐냈다. 유난히 빛이나 YUNA의 EP 10일에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최근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과거 사진 공개와 함께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2025년 안에 10kg를 감량해 77kg가 목표라고 한다. 원래는 15kg 이상 감량이 목표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10kg로 바꿨다. 또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네티즌들에게 공약을 추천받았는데 이후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카페 재오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5 포브스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해외에서도 흑백 요리사가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유명 유튜버 나이젤 응이 리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가 티라미수를 만드는 과정과 그의 치밀한 모습까지 겹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청자들도 그를 식극의 소마의 주인공 유키이라 소마에 빗대며 이 쇼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2025년 중순 육식맨과 함께 나폴리에 갔을 때도 가이드 역할과 맛집 소개를 해줬는데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사진을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꽤 높아진 듯 스텔라 아르투아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되었다. 이하 생략